혹시 깻잎을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혈당이 200까지 치솟아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 직전까지 갔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깻잎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대한당뇨병학회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3명이 당뇨병 환자이고 그중 절반은 자기가 당뇨인 줄도 모르고 지낸다고 해요. 더 무서운 건 당뇨를 10년 이상 방치하면 실명 확률이 25배나 높아지고 신장이 망가져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음식만 제대로 챙겨 드셔도 혈당이 30에서 40까지 떨어지고 당뇨약을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밥줄이 끊긴다 하더라도 이건 꼭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안타까운 실명과 합병증을 막는 게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없이도 혈당을 뚝 떨어뜨려주는 음식 5가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따라할 수 있도록 10분이면 만드는 초간단 레시피까지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엔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 혈당 상태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비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이것만 알고 실천하셔도 당뇨 합병증 걱정과는 영원히 작별하실 수 있어요. 당뇨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놀랍게도 식습관만 바꿔도 약을 절반으로 줄이실 수 있어요. 혈당 조절은 정말 다행히도 식습관 교정으로 회복할 수 있거든요. 나이 들면서 하나씩 늘어나던 약 다시 줄일 수 있어요. 당신의 혈당을 10년 전으로 되돌리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당신의 가족과 지인 중 누군가가 당뇨나 고혈당으로 걱정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시력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 절단 수술을 받았다더라. 이게 바로 당뇨 합병증이에요. 조용히 찾아와 눈도 빼앗고 발도 빼앗고 신장까지 망가뜨리는 침묵의 파괴자죠. 당뇨는 말 그대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혈액 속에 당이 너무 많아서 혈관이 끈적끈적해지고 좁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히 눈 뒤쪽 망막에 있는 가느다란 혈관들이 막히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발끝까지 가는 혈관이 막히면 조직이 썩어 들어가 결국 절단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당뇨 합병증이에요.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거나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가요. 그런데 문제는 당뇨는 초기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내 몸이 망가져 가고 있다는 걸 우린 느낄 수가 없어요. 혈당이 200 넘어가고 합병증이 시작돼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땐 이미 늦은 거죠. 실제로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하는 사람이 매년 2,000명이 넘고 신부전으로 투석받는 환자의 절반이 당뇨 때문이에요. 아주 무서운 병이지만 한 가지 희소식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높아진 혈당은 다시 낮출 수 있거든요. 바로 먹는 음식으로요. 정기적인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식탁이에요. 매일 먹는 음식만 잘 골라도 당뇨 위험은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5가지 음식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이유와 10분이면 만드는 초간단 레시피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음식은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걸 좀 더 일찍 알았으면 하고 후회하시는 음식 바로 녹색 보물 여주입니다. 저한테 혈당에 좋은 음식 딱 하나만 고르라면 망설임 없이 여주를 추천할 거예요. 이 여주는 그냥 채소가 아니에요. 혈당을 뚝 떨어뜨려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며 당뇨 합병증을 막아주는 효과까지 있는 만능 혈당 조절 식품이에요. 특히 여주의 풍부한 카란틴과 폴리펩타이드 P 성분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처럼 작용해서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춰줘요. 실제 연구에서도 하루 한 번 여주를 2주 이상 먹은 당뇨 환자들에게서 공복 혈당이 평균 30에서 54까지 떨어졌고 식후 혈당도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보고됐어요. 하지만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는 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임산부나 수유 중이신 분들은 여주가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서 피해주세요. 그리고 한 번에 반 개 이하로 드세요. 여주를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나 복통이 올 수 있거든요.
여주 특유의 쓴맛이 부담스러우시면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갔다가 드시면 쓴맛을 줄일 수 있어요. 잠시 후에 여주 볶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또 한 가지 주의 사항으로 여주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강해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저혈당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주 섭취 전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게 안전해요. 이제 여주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주 볶음 만드실 때 참치를 추가해서 여주 참치 볶음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건 바로 여주 장아찌예요. 보통 간장에 설탕을 넣고 만들지만 혈당 관리를 위해서 무설탕 장아찌로 만들어 보세요. 물 2컵에 간장 1컵, 식초 반 컵, 소금 1큰술을 넣고 끓입니다. 소독한 유리병에 여주 2개를 반으로 갈라 씨를 빼내고 0.5cm 두께로 썰어 넣어요. 양파 1개, 청양고추 3개를 여주와 비슷한 크기로 썰어 넣어요. 끓인 장아찌 국물을 뜨거울 때 그대로 부어줘요. 통마늘 5쪽을 넣고 월계수잎도 있다면 2장 넣어주세요. 뚜껑을 닫고 실온에서 하루 보관한 후에 냉장 보관해 두고 드시면 돼요. 여주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주 달걀 볶음인데요. 여주 반개, 달걀 2개, 마늘 2쪽만 있으면 돼요. 여주는 반으로 갈라 씨를 빼내고 0.3cm 두께로 얇게 썰어주세요. 소금물에 10분 담갔다가 물기를 꼭 짜내요. 달걀 2개는 풀어서 소금 간을 살짝 해주세요.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을 먼저 볶아요. 마늘 향이 올라오면 여주를 넣고 2분 정도 볶아주세요. 여주가 살짝 투명해지면 달걀물을 부어서 저어가며 익혀요. 후추로 마무리 간을 하면 완성이에요. 여기에 꿀팁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여주 달걀 볶음에 새우를 추가하면 단백질 보충까지 되니 더욱 든든한 한 끼 반찬이 돼요. 또는 두부를 깍둑 썰기해서 같이 볶아도 부드럽고 고소해서 좋아요. 쓴맛이 부담스러우셨다면 오늘부터는 이 맛이 혈당을 지켜주는 건강의 맛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주 한 조각이 당뇨 합병증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오늘 저녁에 당장 식단에 올리셔야 할 착한 탄수화물 귀리입니다. 이 곡물을 꾸준히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 걱정 없이 배불리 드실 수 있어요. 그만큼 혈당 조절에 직접적 효과가 크거든요.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줘요. 덕분에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완만하게 유지되죠. 실제로 귀리를 꾸준히 먹는 사람은 당화혈색소가 0.5에서 0.8까지 낮아져서 당뇨 관리가 훨씬 쉬워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게다가 귀리엔 단백질, 비타민 B군, 마그네슘도 많아 근육 유지와 신경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딱 시니어에게 필요한 영양 덩어리죠. 하지만 아무 귀리나 드시면 안 됩니다. 즉석 귀리 제품 중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건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피하세요. 가공하지 않은 생귀리나 스틸컷 오트를 사서 직접 조리해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특히 귀리는 물에 불려서 죽으로 드시거나 밥에 섞어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가요. 혹시 귀리가 소화가 안 되신다면 처음엔 한 숟가락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려보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거든요. 약 줄이고 혈당 걱정 덜고 싶다면 귀리부터 식탁에 올려보세요. 이번 주 안에 한 번만 실천해도 당신의 혈당은 분명 달라질 거예요. 귀리 맛있게 드시는 법도 간단해요. 귀리밥 지으실 때 쌀 때 귀리 비율을 3대1로 하시면 돼요. 쌀 3컵에 귀리 1컵 넣고 물은 평소보다 10% 더 넉넉하게 부어서 밥을 지으시면 돼요. 새로운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귀리 미역국 드셔보세요. 미역을 불려서 참기름에 볶다가 물을 붓고 끓여요. 국물이 끓으면 귀리 반 컵을 넣고 10분 더 끓이면 돼요. 국간장으로 간하고 다진 마늘 넣으면 구수하고 든든한 아침 국이 완성돼요. 귀리가 미역국에 걸쭉함을 더해줘서 속도 편하고 영양도 풍부해요. 귀리 두부 샐러드도 추천드려요. 귀리 반 컵을 물 한 컵에 넣고 전자레인지에 3분 돌려요. 익은 귀리를 식혀서 깍둑 썰기한 두부, 방울토마토,
오이와 섞어요. 올리브유 2스푼, 레몬즙 1스푼, 소금 약간을 섞어 드레싱을 만들고 귀리 샐러드에 뿌려 버무리면 돼요. 고소하고 상큼해서 점심 대용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훌륭해요. 귀리 호박죽은 특히 소화력이 약한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단호박 반 개를 찌거나 전자레인지에 5분 돌려서 익혀요. 껍질을 벗기고 으깨서 물 2컵과 함께 냄비에 넣어요. 귀리 반 컵을 추가하고 중불에서 저어가며 15분 끓여요. 귀리가 부드럽게 익으면 소금으로 간을 살짝 해서 드시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호박죽에 검은 깨 1스푼을 갈아서 넣으면 고소함이 배가 되고 칼슘까지 보충할 수 있어서 영양 가득한 한 끼 식사가 돼요. 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살짝 넣으셔도 혈당 걱정 없이 달콤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하루 한 공기 귀리밥 작은 실천이지만 혈당은 그걸 기억합니다. 오늘 흰쌀밥을 귀리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뇨 합병증 위험은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세 번째 음식은 한국 밥상에서 자주 보는 식재료 두부예요. 그런데 이 두부 그냥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에요.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천연 당뇨약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부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달리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두부를 먹은 사람은 식후 혈당 상승폭이 20에서 30%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혈당 조절에 상당히 효과적인 수준이에요. 게다가 두부는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높아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까지 있어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두부를 튀기거나 기름에 볶으면 칼로리가 높아지고 혈당 관리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양념이 많이 들어간 두부 요리는 당분과 나트륨이 높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부는 찌거나 데쳐서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해요.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도 소개해 드릴게요. 두부는 사실 이미 우리 식탁에 굉장히 자주 올라오고 있어요. 두부 김치찌개나 순두부찌개 등은 익숙하시죠? 저는 좀 더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부 샐러드예요. 두부 한 모를 키친타월로 물기를 빼고 1cm 두께로 썰어요. 팬에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두부를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요. 접시에 어린잎 채소를 깔고 구운 두부를 올려요. 방울토마토, 오이, 아보카도를 곁들이면 완벽한 샐러드가 돼요. 드레싱은 올리브유 2스푼, 레몬즙 1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 소금 약간을 섞으면 돼요. 매일 한 접시씩 점심으로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체중 관리도 되는 일석이조예요. 또 다른 활용법으로는 두부 스크램블을 만드는 거예요. 두부 한 모를 으깨서 팬에 올리브유와 함께 볶아요. 다진 양파, 파프리카, 시금치를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강황가루 반 스푼을 넣으면 노란색이 나면서 항염 효과까지 더해져요. 소금 후추로 간하면 달걀 스크램블처럼 부드럽고 고소한 아침 메뉴가 완성돼요. 마지막으로 간단하지만 영양 만점인 두부 요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냉장고에 있는 두부로 5분 만에 만드는 두부 무침이에요. 두부 한 모를 으깨서 볼에 담아요. 참기름 1스푼, 깨소금 1스푼, 다진 파 1스푼, 소금 약간을 넣고 버무려요. 여기에 김가루를 듬뿍 뿌리면 고소하고 담백한 반찬이 완성돼요. 밥 위에 올려서 비벼 드셔도 되고 그냥 반찬으로 드셔도 좋아요. 만드는데 5분도 안 걸리는데 단백질은 풍부하고 혈당은 안정시켜주니 바쁜 아침에 딱이에요. 두부는 담백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매일 적당량의 두부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지켜보세요. 약 줄이는 건강습관 두부 한 모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바로 고등어입니다. 생선이 당뇨에 좋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고등어는 혈당과 혈관을 동시에 지켜주는 슈퍼푸드예요. 고등어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이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우리 몸이 혈당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줘요. 실제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두세 번 생선을 먹는 사람들이 당뇨 발병률이 30% 낮았고, 이미 당뇨가 있는 사람들도 혈당 조절이 훨씬 쉬워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뿐 아니라 고등어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 손실을 막아주고, 비타민 D도 많아 뼈 건강과 면역력에도 도움이 돼요.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크다는 뜻이죠. 게다가 셀레늄 같은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이고 합병증 예방에도 좋아요. 이 정도면 당뇨 환자의 최고 단짝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고등어도 조리법을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자반 고등어는 소금 함량이 높아서 혈압을 올릴 수 있으니 당뇨와 고혈압이 같이 있으신 분은 피하세요. 생고등어를 사서 소금을 최소한만 뿌려 구워 드시거나 찜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또한 너무 큰 고등어는 중금속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중간 크기를 선택하세요. 고등어는 신선도가 생명이에요. 눈이 맑고 비늘이 반짝이는 걸로 고르시고 당일 조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 냉동 고등어를 드신다면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동하시고 해동 후 바로 조리하세요. 간단한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제일 쉬운 방법은 고등어 구이예요. 생고등어에 소금을 살짝만 뿌리고 그릴이나 에어프라이어에 180도로 15분 구우면 돼요. 레몬즙을 뿌려 드시면 비린내도 잡히고 상큼해요. 한 가지 더 제가 강력 추천하는 방법은 고등어 무조림이에요. 고등어 2토막, 무 반개, 대파 1대, 청양고추 2개만 있으면 돼요. 무는 1cm 두께로 나박 썰기해서 냄비 바닥에 깔아요. 고등어를 무 위에 올리고 물 2컵을 부어요. 간장 3스푼, 고춧가루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생강 1톨을 넣어요. 설탕 대신 알룰로스 1스푼을 넣으면 혈당 걱정 없이 달콤해요. 중불에서 20분 정도 졸이면서 국물을 고등어 위에 끼얹어가며 익혀요. 마지막에 대파와 청양고추를 넣고 5분 더 끓이면 완성이에요. 국물이 자작하게 졸아들면 불을 끄고 통깨를 뿌려 드세요. 무가 고등어 육수를 머금어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밥 한 공기가 뚝딱이에요. 오늘 저녁 반찬 고등어 어떠세요? 이 생선 한 토막이 당뇨 합병증 걱정을 덜어주는 든든한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음식은 바로 아몬드예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혈당과 혈관을 보호하는 천연 영양제예요. 아몬드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이 성분들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줘요. 실제 연구에서도 매일 아몬드 한 줌 정도를 섭취한 사람들이 공복, 혈당이 평균 5에서 10 낮아졌고 당화혈색소도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뿐 아니라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마그네슘도 많아 신경 건강과 근육 기능에도 도움이 돼요. 나이 들수록 필요한 영양소를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완벽한 간식이죠. 게다가 단백질도 들어있어서 포만감이 오래가고 식사 사이 허기를 달래는 데도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아몬드도 너무 많이 먹는 건 금물이에요. 칼로리가 높은 편이라 과다 섭취하면 체중이 늘 수 있으니 하루 한 줌 약 20알에서 25알 정도만 드세요. 또한 소금이나 설탕으로 코팅된 제품은 피하시고 생아몬드나 볶은 아몬드를 드시는 게 좋아요. 가끔 아몬드를 드시고 입 주변이 가렵거나 목이 붓는 증상이 있다면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으니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아몬드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간단한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간식으로 한 줌 드시는 거예요. 오전 10시나 오후 3시쯤 허기가 질 때 아몬드 20알 정도를 물과 함께 천천히 씹어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안정돼요. 한 가지 더 제가 강력 추천하는 방법은 아몬드 우유예요. 생아몬드 한 컵을 물에 하룻밤 불려요. 아침에 물을 버리고 믹서기에 아몬드와 물 3컵을 넣고 곱게 갈아요. 면보나 거즈에 걸러서 건더기는 짜내고 우유만 받아요. 냉장 보관해서 3일 안에 드시면 돼요. 설탕 없이도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그냥 마셔도 맛있고
시리얼이나 귀리에 부어 드셔도 좋아요. 아몬드 샐러드 토핑도 훌륭해요. 아몬드를 굵게 다져서 샐러드 위에 뿌리면 식감도 좋아지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올리브유와 레몬즙 드레싱과 함께 먹으면 건강한 지방까지 더해져서 혈당 안정에 더욱 효과적이에요. 오늘 간식 과자 대신 아몬드 한 줌 어떠세요? 이 작은 견과류 한 줌이 당뇨 합병증 걱정을 덜어주는 든든한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5가지 음식을 어떻게 식탁에 올려야 하는지 하루 3끼 식단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복잡하지 않게 따라하기 쉬운 구성으로 준비했으니 메모해 두시고 바로 따라해 보세요. 하루의 시작은 귀리 호박죽과 두부 샐러드로 가볍고 건강하게 시작해 볼게요. 귀리 호박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호박을 익혀서 으깨고 귀리와 함께 끓이면 돼요. 여기에 두부 샐러드로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까지 보충해줘요. 그래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완벽한 아침 식사를 완성해요. 만드는 법도 아주 간단해요. 두부는 물기를 빼고 1cm 두께로 썰어서 팬에 살짝 구워요. 어린잎 채소 한 줌, 방울토마토 5개, 오이 반 개를 먹기 좋게 썰어요. 올리브유 2스푼, 레몬즙 1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 소금 약간 섞어서 드레싱을 만들어요. 구운 두부와 채소를 접시에 담고 드레싱을 뿌려 버무리면 돼요. 이렇게 한 끼 드시면 간편하고 맛있게 혈당 챙기는 아침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점심엔 귀리밥과 고등어 무조림 여주 볶음을 추천드릴게요. 귀리밥은 쌀과 귀리를 3대1로 섞어서 평소보다 물을 조금 더 넉넉히 넣고 지으면 돼요. 고등어 무조림은 오메가3로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염증을 줄여줘요. 여주 볶음은 참치나 달걀과 함께 볶아서 쓴맛을 줄이면서도 혈당 강화 효과는 그대로 챙길 수 있어요. 이렇게 혈당을 잡는 가장 강력한 식사로 하루의 중간인 점심을 채워보세요.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완만하게 유지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녁엔 조금 가볍게 두부 스크램블과 귀리 미역국, 아몬드 한 줌을 드셔보세요. 두부 스크램블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으깬 두부를 양파, 파프리카, 시금치와 함께 볶는 건데요. 강황가루를 넣으면 노란색도 예쁘고 항염 효과까지 더해져요. 귀리 미역국은 미역을 볶다가 물을 붓고 귀리를 넣어 끓이면 구수하고 든든한 국이 돼요. 마지막으로 아몬드 한 줌은 저녁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막아주고 야식 생각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도와줘요. 이렇게 하루 3끼만 바꿔도 혈당은 정말 달라져요. 당뇨약과 이별할 수 있어요. 식탁에서 시작되는 건강 습관부터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5가지 음식과 식단을 실천하시면 당뇨 합병증 분명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당뇨와 정말 멀어지고 있는지, 약을 줄여도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반대로 침묵의 파괴자인 당뇨가 혹시 내게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닌지도 이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단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바로 공복 혈당 체크입니다. 당뇨는 대부분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시작되는데요. 문제는 초기엔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보내는 경고음을 듣기 위해선 혈당을 자주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가장 쉬운 실천은 바로 이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집 근처 보건소에 들러서 무료로 혈당을 재세요. 보건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기록만 잘 남겨도 당뇨 예방의 80%는 해낸 것과 다름없어요. 혈당은 매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숫자보다 변화의 흐름을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혈당 수첩이나 작은 노트에 매주 혈당을 기록해 두세요. 당뇨 진단을 받은 분이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매일 재는 걸 추천드려요. 아침 공복에 한 번 식후 이 시간에 한 번 재시면 가장 좋아요. 비슷한 시간에 혈당을 재서 수첩에 날짜, 시간, 혈당 수치, 컨디션, 식단을 함께 기록하세요. 누적 기록하여 주간이나 월간 패턴을 확인해 보세요. 꾸준히 오르는 추세인지 떨어지는 추세인지 특정 식단을 먹은 다음 날 공통된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혹시 수첩에 기록한 혈당에서 이런 패턴이 확인되면 당뇨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째,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 2번 이상 나오면 당뇨로 진단될 수 있으니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둘째,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라면 당뇨 전 단계이니 식단 관리를 시작하셔야 해요. 셋째,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이면 즉시 병원에 가보세요. 넷째, 평소보다 혈당이 30 이상 급상승한 경우라면 원인을 찾아봐야 해요. 다섯째, 혈당이 크게 들쭉날쭉하여 변동폭이 큰 경우도 당뇨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 외에 목이 자주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보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증상이 생기면 즉시 진료받으러 가보세요. 어제보다 오늘 혈당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내 몸 상태를 미리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시력과 발과 신장을 지켜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미리 듣는 것, 그게 당뇨 합병증을 막는 첫걸음이에요. 건강은 나이보다 선택입니다.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을 바꾸죠. 약 없이도 병원비 들이지 않아도 식탁에서 실천하면 돼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5가지 음식과 하루 3끼 식단, 그리고 주 1회 혈당 체크만 실천해도 당신의 혈당은 분명히 반응할 거예요. 부산에 사시는 68세 이정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이 어르신은 7년 넘게 당뇨약을 드시며 늘 혹시나 실명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 속에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작년 봄 건강검진에서 당화혈색소가 8.5까지 올라간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으시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약을 드시면서 식단 관리도 병행해 볼 것을 제안드렸어요.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이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음식들 위주로 식단을 바꾸셨어요. 특히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재고 노트에 기록하는 것도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3개월 뒤 당화혈색소가 7.2로 떨어지는 걸 확인했고 약을 절반으로 줄여봤는데 혈당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식단과 혈당 노트 관리를 계속하셨고 5개월이 더 지난 후 드디어 약을 끊어도 공복 혈당이 100 이하로 유지됐어요. 이 어르신은 약을 끊어도 된다는 말을 들은 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이에 당뇨약을 끊을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팝상이 약이었네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혈당을 지키는 식습관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당뇨나 고혈당으로 걱정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공유하시고 함께 실천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도 혈당 관리 시작합니다. 댓글 한 줄로 함께 건강 챌린지 시작해볼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